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억지로 웃으며 참으셨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존버라고 부르며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서 정말 행복해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참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호구로 봅니다.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는 나쁜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편히 자는데 배려심 깊은 당신만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 즉 팩트 폭행입니다. 여기 평생을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던 한 거인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는 은둔의 경영자로 불릴 만큼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침묵 뒤에 숨겨진 엄청난 내공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돈의 주인에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품었던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통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세상에 우아하게 경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착하다는 핑계로 이용당하지 않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마인드셋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인간관계, 그 3가지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양보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루기 쉬운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상처받은 착한 사람만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이라는 거대 제국을 건설한 이건희 회장의 냉철한 승부사 기질을 빌려 당신의 인생을 초격차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인간 관계 전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당신의 친절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웃어주고 다 받아주고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이나 인간관계에서 경계 없는 친절은 그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책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일을 떠넘기는 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픈 현실, 즉 팩트 폭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성격을 바꿔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전설적인 일화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당시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의 체면을 봐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며 착한 상사 흉내를 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참지 않았고 품질을 위해서라면 공장 문을 닫는 손해까지 감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나쁜 관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친구니까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며 존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량 부품으로는 명품을 만들 수 없듯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과는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도 선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모든 태도와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처세수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반응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착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어 넘기거나 서둘러 대답하려 애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건희 회장은 경청의 달인이었지만 동시에 침묵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석상에서 임원들이 보고를 할 때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주는 무게감은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3초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실수했나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침묵만으로 부족하다면 감정을 섞지 말고 차분하게 되물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반사되어 돌아올 때 가장 당황합니다. 둘째,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신비주의는 권력을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찐 부자들이나 리더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 만만한 사람들은 묻지도 않은 자신의 약점, 가정사, 고민을 술술 털어놓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 정보들은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공적인 관계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역제 안에 기술을 익히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수나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요구를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거절하기 힘들다면 조건을 거십시오. 네, 제가 그 일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번 프로젝트의 A 부분은 대리님이 맡아주십시오.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 스케줄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나 가능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협상을 하는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부탁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당신의 권리이자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결단을 떠올려야 합니다. 1995년 구미공장 운동장 삼성전자 직원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엄청난 화형식이 열렸습니다. 불량품으로 판명난 애니콜 휴대폰 15만 대, 당시 돈으로 500억 원어치를 전부 불태워버린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멀쩡한 전화기를 망치로 부수고 불태우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타협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적당히 팔아먹으려는 욕심, 품질과 타협하려는 안일한 태도에 대해 그는 가장 충격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노를 외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처절한 거절이 있었기에 삼성은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500억 원을 태워서 수백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중요한 내 일, 내 가족, 내 꿈을 위한 시간은 태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품을 껴안고 있으면 명품이 될 수 없듯이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껴안고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갓생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미안해서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미안함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까지 다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처음에 약간의 미안함을 감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절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거울을 보고 연습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그 부탁은 들어드리기 곤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막상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그렇군요 하고 쉽게 물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불량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도구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미련 없이 인맥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거절은 상대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이 명확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 간의 국경선과 같습니다. 국경이 흐릿한 나라는 침략당하기 쉽지만 국경이 철통 같은 나라는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품질을 위해서라면 수천억 원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위해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잠깐의 어색함, 상대방의 실망,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내 기분을 망치는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직원을 두고 볼 CEO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횡령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날 수 있는 자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에서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주인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미라클 모닝 루틴의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 작은 다짐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공이 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삼는 하이에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의 웃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단호한 침묵과 거절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니콜 화형식의 불길처럼 때로는 과감하게 태워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명품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불량품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명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법,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거절만 잘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는 거절 그 너머에 자신만의 확고한 성을 쌓습니다.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강조했던 단어, 바로 초격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격차라고 하면
그저 기술력이 월등히 앞선 상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초격차는 다릅니다. 그것은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의 높이,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원칙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원칙이 있는 착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한 승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줄 3가지 절대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생의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평등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윈윈윈이 아니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부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냉혹해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라는 조직 전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경영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밥을 샀다면 친구는 최소한 커피라도 사야 합니다. 당신이 친구의 고민을 일시간 들어줬다면 친구도 당신의 이야기를 10분이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밥은 항상 당신이 사고 고민 상담은 항상 당신만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정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호구 잡힌 것입니다. 이제부터 장부를 꺼내십시오. 돈 계산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투입한 에너지와 감정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면 그 거래는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슬프게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동안 상대방은 당신을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상호 의존은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옵니다. 당신의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매우 비싼 자원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래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테이블을 엎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선량함을 말하기 전에 공평함부터 따지십시오. 공정함이 없는 착함은 위선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인사 원칙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상필벌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자주 어깁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이해하려 듭니다. 반면
나에게 진짜 잘해주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오히려 소홀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왜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씁니까?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책,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진정한 선량함은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상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비판과 처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법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무례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불량 제품을 화형시켰듯이 당신도 당신의 인생에 불량품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 벌이란 다름 아닌 관계의 단절 혹은 냉정함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십시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공평함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배려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을 억울함 속에 가둘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투자의 원칙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찐부자들은 투자를 할 때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 재무 구조가 엉망인 기업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 주식 혹은 잡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잡주에 투자를 합니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고 입을 싹 닦는 사람,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부실 기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 나쁩니다. 도박은 돈이라도 딸 확률이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마음은 100% 손실로 돌아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를 중요시했지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델성부른 나무를 골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선량함, 당신의 배려, 당신의 도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아무에게나 뿌리지 마십시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마십시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먹거리가 거추장스럽다고 당신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이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감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보답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의 자본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복리로 불어나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즉시 지원을 끊으십시오. 내가 너무 매정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을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인맥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고받음이 확실한 윈윈 관계만 유지한다. 둘째, 무례한 자에게 웃어주지 말고 공정하게 대한다. 셋째,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여러분을 초격차의 인간으로 만들어줄 뼈대입니다. 이 원칙을 세우고 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 너 너무 계산적이다. 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는 비명 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의 원칙을 존중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위기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위기, 남에게 휘둘릴 위기,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나만의 단단한 원칙뿐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호구는 아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CEO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가슴에 품고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누가 나의 자산이고 누가 나의 부채인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부채는 갚거나 털어내고 자산은 키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돈의 주인이자 관계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의 눈치를 보는 을의 인생에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갑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갑질을 이겨내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멘탈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의 무게라도 보태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들의 눈치나 보며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원칙을 가진 리더로 거듭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내공, 불량품 같은 관계를 과감하게 불태우는 손절의 용기,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당신만의 원칙까지. 이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갓생을 살아보십시오. 무작정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위한 미라클 모닝 주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의 마인드셋이 바뀌면 대우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면 인생의 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원칙 중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서 여러분의 의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과 글로 적으며 다짐하는 것은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진정한 돈의 주인,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경제적 자유와 관계의 자유를 모두 얻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어록을 빌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바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단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량함만 빼고 지금까지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